이 대통령께서도 정치를 잘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해서 바른 방향으로 계속 설득해 가야 되는데 거꾸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권을 뭔가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이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주류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주류 세력만 가지고 정권을 잡는 건 아닙니다. 여러 세력과 여러 정치 기반이 합해져서 권력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잡고 나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권력을 운영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결국 무너지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에는 그 무너지는 과정들이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 아무리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고 어떤 미숙한 부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권한 주류 세력이 이것을 완전히 배척을 하게 되면 이 일을 보면서 실망하게 된 대다수의 2030 세력들이 네.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의 상황 상당히 혼란스럽죠. 사실 집권에 승리한 정당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부 갈등이 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현재 보여지는 여당의 모습은 기존에 집권에 승리했던 정당의 모습과는 다소 또 궤를 달리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진단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상황, 혼란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선에서 사실은 이러한 제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네. 어떤 한 세력이 오롯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 연합한 모든 세력들한테 신뢰를 보내고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떤 연합 세력이 그 축이 무너지고 분열하는 순간 내임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저는 그 현상도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 경험 없고요. 정치권 들어온 지 1년도 채 안 됐고 그 윤석열 지지한 분들이 알고 뽑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대통령직을 너무 좀 쉽게 본 것 아닌가. 지금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검찰 출신들을 대거 등용을 하고 그리고 당내 본인과 반대되는 세력을 쳐내는 데만 몰두해 있고 대외적인 경제적인 여건, 국제적인 여건은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치나 통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네. 대통령직을 마치 전리품을 나누는 듯한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고 이런 게 총체적인 난국이 오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대통령에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할지 모른다고 한다면 의논하고 협력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본인과 반대되는 세력을 쳐내는데 그리고 국힘 내부가 지금 완전 혼란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직을 너무 좀 가벼이 보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현실에서 100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인식하고 크게 정책 기조와 정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엄청난 위기에 빠질 것이다. 저는 국민의힘의 현재 혼란은 세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은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싫어. 왜냐? 대선 경선 과정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어. 어떻게 당대표가 대선 후보를 그렇게 괴롭혀? 너는 믿을 수 없어. 라는 신뢰 문제까지도 확대된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암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윤핵관들은 자 2024년도에 총선 공천권을 우리가 행사를 해서 우리 사람 많이 당선시켜서 국회에 진출시키고 그 힘을 갖고 2027년도 대선에 우리 힘으로 정권 재창출하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올해나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우리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의 첫 번째 걸림돌은 이준석 대표였다. 그래서 조기에 끌어내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같습니다. 장악을 해야 기본적으로 직성이 풀리시는 분 같아요.
25년 정도 검사 생활을 하셨죠. 상명하복입니다. 정치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인정해주고 그들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내 뜻 몰라? 이거 안 돼. 치워버려. 내쫓아. 이런 대통령의 스타일도 현재 국민의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너무 게으르신 것 같아요. 네. 게으르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 모르는 정치 분야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정책 분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검사하던 시절에 그냥 사람들한테 지시 내리고 내가 알고 있는 기존 스타일 가지고서 해결하던 그런 방식하고는 달라져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정치에 대한 무지와 이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잘 못하고 계세요. 내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혹은 내가 잘 이쪽 분야 모르는 아마추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다른 사람 말을 좀 들어봐야지 내지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나가야지라는 구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 주변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이제 그 여사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사의 문제는 계속해서 리스크였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오늘까지도 사실 계속 나온 문제는 다 여사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고양이목에 방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사실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국힘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이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사실은 참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께서도 정치를 잘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해서 바른 방향으로 계속 설득해 가야 되는데 거꾸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권을 뭔가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정치는 우리가 선거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결과적으로 주류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주류 세력만 가지고 정권을 잡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는 여러 세력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세력과 여러 정치 기반이 합해져서 권력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잡고 나서도 연합을 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운영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결국 무너지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에는 그 무너지는 과정들이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 아무리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고 물론 젊은 사람으로서 약간의 어떤 미숙한 부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권한 주류 세력이 이것을 완전히 배척을 하게 되면 이 일을 보면서 실망하게 된 대다수의 2030 세력들이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준석 대표를 훌륭하다 또는 지지한다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